지성과 화합의 수단 릴레이 제11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김영상 구단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뜨거웠던 16강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8강전 레이스가 시작되겠는데요. 8강전 첫 대결은 바로 서울대와 중앙대가 펼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대학교는 작년에도 만났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서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과연 올해 중앙대학교가 서력을 할 수 있을지도 참 궁금한 점인데요. 그렇네요. 자, 그럼 8강전에서는 과연 어떤 대학들이 맞붙게 될지 대진표 살펴보시죠.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한세실업에서 후원하고 한국기원과 바둑TV에서 주최하며 대학바둑연맹에서 주관하는 기전입니다. 각 동문 최소 9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출전하게 되고요. 우승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팀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제1국은 릴레이 대국 팀당 3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국은 3인 페어 바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똑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1대1이 된다면 제3국은 각자 3명씩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네, 각 대국당 10분 10초의 피셔 방식이 적용되고요. 네, 8강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학 동문전은 기존의 강팀들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네, 현재까지는 큰 이변 없이 네, 예상했던 대로 강팀들이 전부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강 첫 대결은 중앙대와 서울대의 대결로 펼쳐지겠는데요. 승리하는 팀은 동국대와 한국외대의 승자와 4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서울대와 중앙대. 먼저 서울대는 바로 정기대회 준우승팀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승을 향한 열망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워낙에 이제 기존의 졸업생들이 실력이 강한 데다가 네. 또 최근에는 또 에이스 한 명 또 신입생은 아니죠. 졸업생 중에 젊은 피를 수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대도 이번 대회 16강전에서 강팀 한양대를 꺾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24강, 16강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오늘은 이제 객관적으로는 약간 열세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변이 많은 페어 바둑도 있고요. 릴레이 대국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통의 강호 서울대와 강력한 다크호스 중앙대의 대결입니다. 오늘도 멋진 한판 승부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단 릴레이 제11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서울대학교 대 중앙대학교의 8강전 제1국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8강까지 왔는데요. 자, 서울대 이재철 선수가 1장으로 출전합니다. 초반전에서 항상 안정된 기력을 보이는 선수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공학과 86학번. 네, 그리고 중앙대에서는 박진덕 선수가 출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계공학과 84학번인데요. 네, 박진덕 선수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대와 중앙대 정기대회 16강전에서 만나서 당시에는 서울대가 승리를 거두었었는데요. 과연 이번 대회에서 중앙대가 서력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릴레이 대국은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로 펼쳐집니다. 네, 서울대 이재철, 노시정, 김영균. 바로 그 중반전에 노시정 선수가 또 서울대학교에서 새로 투입된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역연구생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서울대학교는 이제 이재철 선수나 노시정 선수도 뛰어난 실력자지만 종반에 나오는 김영균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알고 있던 그렇죠. 유망주였거든요. 네, 최강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중앙대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진덕, 장진호, 황인우. 역시 황인우 선수를 출전시켰다는 것은 1국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인다 할 수 네. 있겠죠. 지난번 그 두 번의 대국을 제가 지켜봤을 때는 종반전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중반 넘어갈 때까지 균형만 맞춰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16강전에서는 장진호 선수가 초반전에 출전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중반전으로 등장하네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좋았는데 왜 네. 중반으로 바꿨는지 너무 살짝 잘 둬서. 궁금합니다. 예. 자, 이제는 우상기 정석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일단 하나 걸쳐놓고 만약에 붙인다던가 하면은 우변의 세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포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라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예, 예. 네, 보통은 소목을 걸쳐가는 수인데 뭐 바로 넓히네요.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자, 이제 백은 좌하기를 붙이느냐. 그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어깨 짚기 네. 유행하는 수죠. 이 자리가 왜 좋냐 하면은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위로 밀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날일자나 또는 가끔 이제 이렇게 눈목자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돌이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흙 모양을 삭감할 수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좋은 자리죠. 네. 그래서 이 한 칸 역공 때 이 어깨 짚는 것을 당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두 칸 역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위로 밀었는데 그거 자, 이거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두 점 머리 얻어맞아서 네. 알파고 등장 이후로 예. 길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바로 이제 짐 싸서 내려가야 되는 수인데 요즘은 좀 관대해져서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글쎄요, 아무리 이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상하죠. 기분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하죠. 그런가요? 너무 좋은 자리죠. 두 점 머리에다가 호구 자리까지 넣게 되면. 네. 아마 이재철 선수 보통이라면 저렇게 안 둘 텐데 네. 역시 알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느는 게 맞고요. 네. 그때 만약에 밀거나 하면 그때 뛰고 늘면은 다시 자세를 잡는 이 정도면은 가장 보편적인 진행이죠. 그렇죠. 자, 매우 실전적으로 안정을 취했고요. 이 모양은 나중에 단점이 많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찌르고 이렇게 붙이기만 하더라도 받아주면은 중앙이 언제든지 막힐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앙이 많이 두터워지면은 아래쪽 뭐 이런 자리가 급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이재철 선수가 그래도 이게 두 점 머리를 이렇게 자청해서 얻어맞은 것은 그래도 빨리 안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죠. 두 점 머리 얻어맞고 한 칸 뛰고 날일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흙도 좌하기가 큰 자리고요. 우변에 먼저 둬서 확실하게 이제 공격하는 수법이 보인다면은 먼저 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디가 정답인지는 뭐 한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데 아직도 약간 맛이 좀 남아있는 형태이군요. 이 모양은 백이 한 번 더 둬서 가일수를 해야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되죠. 예를 네. 들자면 이렇게 뭐 젖혀 있는다던가요. 네. 이거는 뭐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죠. 그렇죠. 그 전에 먼저 밀어간 수는 어떤가요? 약간 속수인데 뭐 여기까지 계속 하겠다는 뜻이죠. 네. 어차피 이제 다음에 이쪽이 약간은 남아 있다 그겁니다. 아직도. 예. 백도 확실하게 살려면 하나 받아두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그쪽을 흙에 네. 날일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반대로 이제 날일자나 지금 같은 경우에 뛸 수도 있겠네요. 밀어주면 네. 늘어서. 네. 아무튼 이제 좋은 자리고 근데 우변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자리는 아파요. 혹시 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살더라도 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민수로는 이쪽 날일자 하는 것도 값어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에서 아직까지는 박진덕 선수도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잘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척 봐도 이 백 모양이 답답하죠. 네. 박진덕 선수는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둑을 아주 잘 두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흙만은 이제 뛰어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꼭 찌르면은 이 대마가 확실한 겁니까? 젖혀 있네요, 그래서? 바로. 예. 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있고 이쪽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아주 냉정한 수법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흙이 이쪽 어딘가를 지키면 그때는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젖히면서 지켜갔고요. 이게 지금 젖히고 싶은데 혹시나 잡으러 올까 봐 무섭죠. 그래도 근데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음에 끊고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흙도 끊깁니까? 흙이 먼저 잡힐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유돌이 먼저 잡히니까 안 전혀 되겠네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 젖혀도 돼요. 그쪽은 젖히지 않는다면 흙이 늘었을 때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젖히고 받을 때 그때 이제 하나 끊어두고 사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요 정도는 하나 띄워놔야 될까요? 예. 이렇게 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는 아직도 못 살았나요? 아, 공도가 좀 넓어 보이는데 아직도 아직도 뭐 불안합니까? 100% 확실하게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예. 네. 물론 이제 바깥쪽에 흙돌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직은 못 살았어요. 그렇군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네. 이런 식으로 두면 살긴 사는데 실전 심리가 이게 이렇게 두기 싫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흙은 중앙을 늘어둬야겠죠? 아, 흙은 절대적으로 늘어요. 아, 젖히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쪽 우변이 지금 확실치가 않지요. 예, 이거는 백이 잡혀요 먼저. 아, 2단 젖힐 수도 있겠네요. 네. 젖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2단 젖히는 게 만약에 된다면은 우변이 좀 달라졌을 텐데 꽉 막았고요. 이거는 근데 냉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만 두더라도 지금 바로 잡힐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요 뒤로 받아서는 끊겨서 이거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이거 단수 치고 따낼 때 젖히면 잡히죠. 네. 그렇다면 여기가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제 흙이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잡으러 갈 수도. 바깥쪽이 조금만 두터워지면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보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만 최소한 선수가 되더라도 갈 수가 필요하다면 막는 게 나은 건지 한 번에 사는 예, 게 나은지. 한 번에 사는 게 나은 건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자, 박진덕 선수 시간을 살피고 있고요. 걸청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장면에서 돌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냥 받는 것은 상변에서 털을 잡아서 좀 이상하죠. 아, 두텁게 두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네. 협공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호구를 쳤어요. 양걸침을 당하는데 예전에는 양걸침 당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다고 해서 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또 이론이 바뀌었어요. 네. 양걸침 당해도 이렇게 다 받으면은 큰 문제 없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요즘에는 이런 바둑 많이 보셨죠? 호구 치거나 이권에서 두는 바둑이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뭐 알파고 대 알파고 대결에서는 이렇게 두는 수도 있었고. 아, 이제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둑 가르치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기본 길은 기린이 지켜야 할까요? 기본 길은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네. 이게 붙이지 않고 그냥 뒀고요. 이 수는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갔어요. 아, 밀었네요. 정석 중에 하나예요. 네. 치고 이런 것도 이제 정석의 일종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현재까지는 뭐 누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좀 두터울까요? 흙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다고 해봐야 아주 미미하겠지만 네, 네. 서로 그렇게 큰 실수가 없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역시 뒤에 간명하게. 네. 뒷선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싸우기보다는 네. 좀 간명한 바둑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 같아요. 이재철 선수는 여기를 또 이렇게 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 아닌가요? 밀어서 싸우네요. 네. 그럼 흙도 하나 받아야겠죠, 이제 여기는. 이 끊는 수를 정도면 방비하려면 그렇게 두는 날일자가 것이 일반적이죠. 한 칸 뛰는 것은 끊었을 때 2점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날일자나 또는 이렇게 호구 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바짝 다가가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은 네. 여기도 바빠지고 이 두 점도 바빠지니까요.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흙도 못 싸울 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거의 살아 있고요. 네. 상변도 흙이 먼저 벌린다거나 하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전투는 보통 이렇게 1대2로 싸우는 전투는 백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은 편안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전투거든요. 네. 게다가 또 중앙에 흙이 두터움이 있어서 네, 그렇죠. 여기 멀찌감치 벽이 있으니까 이런 벽들이 말을 하게 되죠. 초반 네. 선수 교체 지금은 3분 상변을 벌리게 전입니다. 되면은 흙이 그래도 약간이라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재밌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변 쪽으로 벌릴지 아니면 좀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안정을 취할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 흙이요? 그쪽. 이거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 두면은 큰 탈은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반선수 정도 되고요. 그렇죠. 좋은 자리 같아요. 반대로 백이 두면 또 백집도 많이 늘어나니까. 집으로도 크고 네. 안정도 취하고. 네, 이제 초반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박진덕 선수가 한 수를 더 둘지. 이런 아니면- 자리는 더 줘야죠.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죠 지금. 네. 이 정도까지 해주고 만약에 막아주면 이거 나중에 여기 젖혀 있는 것도 거의 선수거든요. 네. 여기가 아주 불편하죠. 받아야 돼요 원래는. 아, 활용의 수단이 많네요. 이 정도 되면은 좌우를 합친 백집이 약 20집 될 테고 여기도 몇 집 되고 여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지키면 기회 맛이 있고 날일자라면은 침투당하는 게 있고 아무튼 백의 확정가는 그 정도 되고 흙은 여기도 덤 정도 집이 있고 상변도 어느 정도 집 확보 여기도 있고 여기 이거 선수 지금은 그래도 좀 중앙대학교의 박진덕 선수가 아, 조금이라도 네. 편한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시간은 초반 선수 교체 서울대학교가 2분 전입니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자신감이 없어서 이제 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너무 잘 두고 네, 있거든요. 지금은 좌상기나 상변 3칸 벌리는 정도만 두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착수를 포기한 거로 보여요. 두던 대로 두어도 손색이 없을 듯한데. 네, 시간을 보내더라도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기려는 듯합니다. 초반 선수 교체 1분 전입니다. 네,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지금 너무 아깝죠. 한 3분을 그냥 이렇게 허비를 하는 건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서울대학교는 이제 중반전에서 시간에 여유를 갖고 출발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바둑은 흙이 약간 두텁다라고 형세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만만치 않겠네요. 근데 이 정도 우세로는 이게 쉽게 골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갈 길은 멉니다. 30초 전입니다. 박진덕 선수가 잘못 둔 수가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큰 문제는 없었죠. 예. 여기 민 게 약간 아까웠던. 예, 뭐 속수 같은 행마지만 결국 날일자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지금 소신껏 두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10, 9, 네, 또 8, 릴레이 대국의 7, 묘미죠. 네, 다음 6, 선수를 믿고 5, 시간을 4, 보냈습니다. 3, 2, 1. 네, 이렇게 해서 초반전 마무리되었고요.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중반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반전에서 함께 하시죠.